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6.25 발발 69년, 정전협정 66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외교 문서나 한라인 통화 없이 트위터로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걸어 들어갔고 김정은 위원장도 남측으로 넘어와 정상회동을 했습니다. 당초 서로 인사 정도나 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이 53분이라는 사실상 회담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서로가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앞으로 북미 실무회담이 성과를 내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 민족 번영의 길이 열리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올 하반기 첫 방송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낮에 대전 시내의 한 은행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다발로 가지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만큼 마약 투약자가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아 확산을 막기 위한 치료와 보호시설이 절실하지만 사정은 미미합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각 티슈 가격이 1년 새 26%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고 고추장과 된장 15%, 쌀 10kg 14%, 계란 10%, 생수가 9%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무는 가격이 33% 떨어졌고 샴푸 20%, 치약 13%, 삼겹살, 시금치, 상추 11%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상반기 대전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올 상반기 지역별 청약 경쟁률을 보면 대전은 55.9대 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논산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아산의 IC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갖춘 스마트 인지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주 출신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기 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증자에게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올해 사회공헌 활동 100회를 돌파했습니다. 김영익, 이기현 선수는 최근 아산 인주초등학교를 찾아 올 들어 100번째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비를 빼돌린 대학 교수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죠? 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뉴스인데요. 일부 연구자들의 윤리의식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요, 지난주 천안의 모 대학교 교수 A씨 등 78명을요, 78명입니다. 그 보조금 관리하거나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요, 연구자재 납품업체에 연구기자재 구매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개인용품 등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요,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교수와 연구원 등은요, 천안의 모 대학교와 연세대를 포함해서 전국 21개 대학하고요. 네. 3곳의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비를 빼돌린 수법이 참 파렴치하다고 하던데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적발된 사람들은요, 장부에 연구 기자재를 구매했다고 기재하고는 사실은 연구비를 개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게임기와 스마트워치, 테니스 라켓 등이 이들이 구입한 물건입니다. 또 어떤 네. 연구원은 업체로부터요, 태블릿 PC 12대를 돌려받아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등 8명은요. 태블릿 PC와 자동차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등 5천만 원 상당의 그 개인 물품으로 돌려받아 연구비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업체로부터 여자친구에게 줄 의류 등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는 연구비 빼돌리기 박사학위를 하나씩 더 줘야겠습니다. 예, 고름이 살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존경받고 있는 직업들이 점점 없어져가 걱정입니다. 교수, 연구원 등도 그렇습니다. 일부가 전체의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낮에 대전 도심에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다발로 든 남성이 붙잡혔다고요? 네, 그동안 마약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음지에서 은밀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난 4월인데요. 대전시 용문동에서 47살 정모 씨가요. 예산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정 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판 혐의를 받는데요. 정 씨는 마약전과 구범입니다. 네. 체포 당시 정 씨는요. 누구나 금방 사용할 수 있도록 물에 희석한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20여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올 들어 검거된 마약사범은 대전 54명, 충남 21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약이 일반인들 사이에도 널리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재범률은 40%에 달해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러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 감호 정책은 아직 부족해서요.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이 마약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필리핀이나 남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비정규직 철폐 요구 목소리가 높은데 노동계 파업도 줄줄이 예고돼 있죠? 네, 우선 정부 출연 연구기관 8곳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조 간부 50여 명이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했는데요. 이들은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 사측이 제안한 공동 출자 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해당 기관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오는 20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요.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면서요. 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하거나 우유와 빵 등 간편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초등 돌봄교실에는 현직 교사들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요즘 집배원들이 잇따라 과로사하고 있는데요. 우정노조 역시 이 일을 계기로 파업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력 증원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우정사업본부와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예고된 세 개 파업 모두 예산 문제 등으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내내 노동계 파업 때문에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충남 노인들은 도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교통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충남도 내 모든 지역에서 금액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산군과 홍성군 택시요금이 오늘부터 16.81% 인상됩니다. 기본요금은 기존 1.5km 2,800원에서 1.4km 3,3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90m에 100원에서 83m에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금산군도 택시요금을 15.68% 인상합니다. 기본요금은 기존 1.5km 2,800원에서 1.4km 3,3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87m 100원에서 82m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세종시 첫 CNG, 즉 압축 천연가스 충전소가 오늘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대평동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내포 수소 충전소 운영을 주말과 심야 등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는 동시에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해주는 취업 희망카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대전시에 사는 34살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 등급제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기존 1급에서 3급 장애는 심한 장애,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꿔 구분하며 기존 장애인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심사를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119 상황실과 신고자 간의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응급처치 지도 등을 받을 수 있는 119 신고 서비스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보령시는 화력발전 가동으로 미세먼지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 말 제정한 전기요금 일부 지원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외에 모든 보령 시민이 매월 최대 8,845원, 기업은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31일까지 2020년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 우편 접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가 열혈 청년 통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주에 살면서 지역업체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시에서 2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자치단체 등 장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전시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장 허태정입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허 시장님 그렇습니다. 지난 1년 참 정신없이 보내시는 것 같았는데 지난 1년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대전을 만들고자 나름 열심히 뛰어온 시간이었더라고 스스로 좀 자부를 하는데, 네. 돌이켜보면 좋은 성과보다는 사실은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관련해서 묵묵히 우리 일에서 수고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 응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뛰는 나머지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3년이 남으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1년 그렇게 본인도 흡족하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 1년 시정의 성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슬로건을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 슬로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출발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그래도 어려웠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시민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권 시대를 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대전의원을 만들어서 시정을 정책을 마련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또 감사위원회도 새롭게 발족을 하고, 또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 또 1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10년 이상 끌어온 사회의 현안, 또 지역사회 갈등 현안들이 매듭되어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아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유치라든지 교도소 이전, 그리고 얼마 전에 결정된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사업 등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수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유치했다든지 또 스마트 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공모사업도 유치하는 등 국가 공모사업에서 60여 개의 사업이 당선 또는 반영이 돼서 아주 국가 사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니까 그래도 예.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아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현재 어쨌든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이 이제 추진되는 단계에서 또 1, 2년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10년간 끌어왔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이게 이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추진의 속도가 붙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2025년도 개통 목표로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예타 사업으로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는 거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이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면제 사업으로 반영이 되면서 2구간까지 포함이 돼서 36.6km의 완전한 순환선으로 건설하게 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대전 6교와 태미곡의 지하화 계획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2021년도까지 기본 실시 설계가 완성이 되면 2021년도 후반기부터 공사는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늦어도 2025년도까지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망이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시철도 1, 2, 3호선이 개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맞게 버스 노선 계획을 완전하게 새롭게 개편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녹색 교통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로 이렇게 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얘기와 함께 광역철도망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연결된 김에 시장님 의견을 하나 좀 물어볼게요. 도시철도 1호선의 세종시 연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 세종역사와 그 구도심에 있는 서대전역 간의 역학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서대전역 직선화, 서대전역서부터 논산 구간, 그러니까 가수원서부터 논산 간의 직선화 사업이 지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것만 반영이 된다면 서대전역을 기착으로 하는 그러나 KTX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대전과 세종이 그 연담화가 되면서 하나의 광역 그 생활 경제권으로 묶일 것으로 우리는 보고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KTX 세종역은 지금 당장 하냐 마냐의 논쟁은 아니지만 먼 미래를 놓고 보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대전의 미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1호선도 세종까지 연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대전 안으로 세종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성과 속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아쉬운 점 많죠. 지나고 보면 잘했다 하는 것보다는 좀 아쉽다. 이거 좀 더 잘할 것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은데 저도 1년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는데 특히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더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의 고용률이 지금 현재 정체 상태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은 점차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 앞으로 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네. 지역의 경제,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남은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1년 사이에 A형 간염 그리고 홍역 등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가 좀 더 신속하게 네. 진행이 돼서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노출되지 않고 또 예방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또 한편에 남아 있고요. 네. 또 우리 사회 묵었던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사회 여러 사회 갈등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좀 지역사회에서 일어났었는데, 트램이라든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야구장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좀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그 고용 문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요즘 취업을 위해서 아예 대학을 혁신도시가 있는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대전의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2005년도죠. 참여정부 때 수도권 인구 분산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수립하고, 또 10개 도시에 대해서 혁신도시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전과 충남만 세종시 건설 그리고 여기 정부 청사, 네. 대덕 특구 등의 이유로 해서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됐는데, 혁신도시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2022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30% 이상 하도록 의무화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전과 충남이 지역인재 채용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절박했고,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모여서 논의한 끝에 인재 채용의 벽을 좀 허물자라고 해서 대전과 충청 지역은 광역화 사항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최대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도시 지정이 되겠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좀 이바지하고, 또 네. 이걸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의 취업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전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현재 뜻을 모아서 좀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네. 혁신추진단 TF도 구성을 해서 전방위로 활동을 할 계획이고, 머지않아서 가능하면 7월 중에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올 가을 내년 봄 취업 시즌에 혜택을 보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도부터는 혜택 가능하면 금년에 보면 제일 좋은데, 네. 국회가 저렇게 좀 공전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이젠 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이스볼 예. 드림파크, 또 월평공원, LNG 발전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년간 시장으로 일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가슴에 남습니다. 네. 우리가 민사 7기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 주권 시대에 맞춰서 시민 참여를 적극화하자라고 했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 월평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좀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면서 좀 갈등이 더 우리 사회에 좀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되면서 네. 좀 더 지역 갈등 현안이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되고 치유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언론과 또 시민들의 그런 우려, 걱정들이 있으셨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LNG 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역 발전과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대기업 위치까지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워낙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민들이 민감해진 시점에 LNG 발전소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이해되고 좀 이것들 좀 사업이 추진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예,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이 다 흘렀네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10초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동안 1년간은 시정의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과 시민 참여를 함께 논의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3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민선 7기 1년의 성과 과제에 대해 허태전 대전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